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특히 이제 미불용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쭉 드리다가 나중에 이제 좀 몇 강이 지난 다음에는 개발의 허가를 받은 도로 아니면 일반 도로가 이제 왜 경매가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과연 이 도로를 통해서 내가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쭉쭉쭉 해나가겠습니다. 어, 강의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은 설명해드리지 못해요. 그렇지만 엑기스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도로를 검색해보니까 경매문구에서 경기도만 검색해봤거든요. 10월 달에 나와 있는 게 도로 나와 있죠. 22건이 나왔네요. 뭐 전국적으로 하면 뭐 200건, 300건이 넘겠죠. 이만큼 도로가 많이 경매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미불용지 또는 미지급용지라고 하는데 왜 미지급용지나 미불용지가 됐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람들이 돈을 안 타갔을까? 왜 국가에서는 땅을 수용해 놓고 내 땅을 수용해 놓고 왜 지급을 안 했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자, 대부분 우리가 이제 도로로 수용되게 되면 국가에서 이제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 등기부에 뭐 저당권이라든가 압류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런 소유권의 제한이 따르는 물건이라든가 채권이 등기부에 등재가 돼 있으면 보상금을 지급할 때 이 저당권자도 물건이잖아요. 물건. 그죠?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자한테 반발이 심하겠죠. 왜 저당권이 걸려 있는데 내 허락도 없이 왜 그 사람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냐라고 반발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수용을 할 때는 토지 어떤 수용을 할 때는 이 모든 권리들을 다 말소한 상태에서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뭐 2억이고 저당권이 3억인데 어떤 바보가 2억을 받자고 이 3억의 저당권을 돈을 빌려서 말소시키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드물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불용지가 생기는 원인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마 이런 거 설명하는 것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대부분 미불용지, 뭐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쭉쭉 설명하는데 이런 왜 미불용지가 됐는지 원인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가는 데도 되게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는 이제 미불용지를 설명해드렸고 할 거고 왜 미불용지가 생겨났는 걸까? 아까 설명드렸죠. 저당권이나 기타 뭐 소유권의 제한이 받는 아니면 물건의 변동이나 아니면 그런 압류로 인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채권자나 아니면 저당권자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걸 말소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매가 도로 나온 경우 모두 미불용지인가? 그렇지 않죠. 도로가 무조건 경매로 나온다고 해서 다 미불용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미불용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익사업이어야 돼요. 공익사업. 국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 뭐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도로를 만들 때 내가 이 도로로 수용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개인이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단지 내에 도로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단지 어떤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잖아요. 이런 것들은 미불용지가 될 수가 없죠. 네. 물론 이제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미불용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다 뭐 도로가 나왔다 해서 다 미불용지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인지 아니면 또 진짜 지자체에서 시행한 공익사업인지 그런 것만 따져서 따지면 바로 이제 답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점도 있어요. 뭐 다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할 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등기부에는 토지로 이제 도로가 경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등기부를 살펴보면 등기부에는 개인 소유자로 돼 있어요. 개인 사유로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경매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 이거 미불용지구나 라고 해서 덥석 잡았다가는 완전 피골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부가 개인 소유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 안 된 경우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이라든가 관할청에 필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기부채납 또는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등기진이 되지 않는 토지 요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이런 큰 도로
대로 뭐 4차선, 뭐 8차선 그런 대로 안에 이렇게 뭐 도로 안에 경매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소유자가 개인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소유권이 이전 안 됐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예서 뭐 1980년도에 제 땅이 여기 있는데 이게 도로로 수용됐어요. 도로 수용되는데 그럼 이 땅을 지금 현재가 도로니까 그럼 도로로 보상받냐? 아니면 80년도 당시에 이게 만약에 지목이 되었어요. 대로 보상받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건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어요.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수용 당시에 지목으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은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면 미불용지 적용 대상이 아닌 도로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차차 설명해 드릴 거예요. 미불용지가 아닌 것들은 우리가 이제 개발행 허가를 통해서 어떤 도로를 만든다든가, 그죠? 그런 것들은 멈지죠. 우리가 이제 이 부지를 어떤 도로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개발행 허가를 통해서 이제 이 도로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확보하면 이 도로는 이 개발행 허가 부지를 위해서 필요한 도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미불용지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도는 당연한 거고, 그죠? 공유지분인 도로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공장 입구에 있는 여기 이제 뭐 n분의 1 이게 이제 이 경매사령관 박영준 공장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이 공장이 여러 군데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이제 뭐 3분의 1 지분 이런 경우에도 이제 미불용지 대상이 아니고 옛날부터 이제 현황이 도로인 거 시골 가면 그런 현황 도로 많죠. 그죠? 그 현황이 도로인 것도 지불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많은 있던 새마을 도로 제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한번 보시고 이제 다음 편부터는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럼 적용 대상인 토지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도로 전편에 말씀드렸지만 주유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주유소에 옆에 있는 토지가 확인해야 될 게 도시계획시설 도로인지 그런 거 확인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렸고 공익사업으로 개설된 도로 이런 것들은 지불 대상이죠. 그죠? 미불용지 대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미불용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미불용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 이게 잘못 확인되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청에 문의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요건 반드시 확인하셔서 미불용지인지 아니면 지불용지인지 그걸 확인하시고 아니면 미불용지 대상이 아닌지 지불 대상이 아닌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불용지의 보상 기준과 시점 그리고 가격 산정 요것은 대부분 판례도 있어요. 대부분 판례는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리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 80년도에 내 땅이 여기가 있는 내 땅이 수용된다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밭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도로지만 도로로 감정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현재 옛날에 밭으로 썼기 때문에 밭으로 감정해서 부상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법 참고하세요. 토지평가법 지침 32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미불용지의 세금 요것은 사람들이 관과하거든요. 제가 미불용지를 2021년도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한 달 후에 찾으러 갔어요. 이게 1억이에요. 그러면 내가 미불용지를 2억에 낙찰을 받았는지 바로 찾으러 갔습니다. 수령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입니까? 양도소득세 55%인가요? 차라리 낙찰을 받더라도 한참 후에 2년이나 3년 후에 찾으러 가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미불용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은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설명 쓸 거예요. 그리고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개설된 도로도 역시 미불용지가 아닌 거죠. 그렇죠. 대부분 판례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도로가 많지만 도로 중에서도 미불용지가 있는 것도 있고 될 수가 있는 것도 있고 미불용지가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다음 차부터 한번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